예, 다음 시간은 이석진 기자 모셨습니다. LG CNS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G CNS, LG 그룹의 대표적인 SI 회사다.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이런 맞습니다. 거. 근데 이 SI 회사들 이 같은 경우는 대기업 그룹 집단에 다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그렇죠. 다 있습니다. 다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대기업 그룹에서는 워낙 이제 전산망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전산망 안에서도 다양한 이 소프트웨어들과 그런 체계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구축을 하려면, 네. 그 전문 서비스를 가지는 기업이 필요하고, 이왕이면 일감을 이제 그룹 내에 돌리고 싶기 때문에, 네. 그런 SI 계열사들이 네. 이제 각 대기업마다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전산망, IT화, 요즘 디지털화라고 네네. 합니까?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DX라고 부릅니다. 네. 요즘 또 유행하는 게 로봇도 요새는 전환이라는 말을 이제 다 이제 클라우드 전환, 인공지능 전환, 전환. 로봇 전환까지 이제 붙이면서 그 네.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X로 된지 모르겠는데 네. DX, 네. AX 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로봇은 또 RX라고 또 얘기하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쪽을 하는데, 그룹사 같은 경우는 워낙 기업들 규모가 다 크고 이러니까, 밖에 줄 바에 우리 안에 하고, 또 보안 문제도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삼성그룹 계열사가 LG CNS에 뭘 맡기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는 거의 그렇죠.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그렇게 하고 보안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네. 기업들마다 다 있다. LG CNS가 상장을 최근에 했죠. 얼마 안 됐습니다. 네. 2월에 상장을 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분기 실적을 최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1분기 매출은 1조 2,114억 원이 나왔거든요. 네. 그게 예상치인 1조 1,400억 원을 상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과였고 네. 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3% 성장하면서 네. 야, 이거 생각보다 SI 치고는 성장률이 상당히 좋다. 네.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대부분 SI 업계들의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 초중반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현대 계열사인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면서 그때 이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야, 이제 SI 1등을 올라서는 게 아니냐. 막 그런 말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 두 자릿수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이 맞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네네. 13% 성장했네요. 네. 매출을. 이익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은 6.5%, 이제 예상치는 5.9%였고요. 네. 전년 대비 3.5%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익도 많이 남겼다. 그렇죠. 거의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LG CNS 측에서는 우리가 비용 절감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인건비 기반의 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IT 서비스라는 게 어떤 특정 자산보다는 네. 그 인력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업이익률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네. 그래도 비용 절감을 계속해서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출이 어쨌든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사업을 잘한 거 아니냐인데 보시기에는 실제로 뭔가 비용 절감 말고 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장과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매출이 얼마나 고성장을 할 수 있느냐를 네. 봤는데 이제 CNS의 가장 핵심 사업이 이제 SI가 아니라 클라우드와 AI 사업이거든요. 네. 실제 명칭이 이렇고 하는 일은 이제 초기에 말했던 AX와 DX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부에서 이제 매출이 30%나 증가를 했거든요. 네. 매출 비중도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여기가 매출 비중이 3분의 1 돼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사실상 이제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거기가 30% 매출이 증가했습니까? 1분기.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네네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게 국내 시장만으로 30%를 이뤄냈다라는 것은 네. 좀 말이 안 되겠죠. 네. LG 계열사가 엄청 잘 나가지 않는 이상 네. 그 말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있었다는 말인데 네. 이제 동남아에서 네. 조금 굵직한 성과들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그 싱가포르에 있는 미주은행, 네. 미주은행은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은행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은행, 우리로 치면 막 신한은행급의 시나르마스 뱅크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 수주를 따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네. 30%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 해외 사업을 잘 했네요. 그렇죠. 네. 지금, 원래 이런 SI 회사, 대기업 계열 SI 회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춘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걸 높여갖고 이제 비중 자체를 이렇게 맞아요. 좀, 네. 낮추겠다. 인데, IPO 하실 때, 네. 우리 자체 솔루션도 많이 팔겠다. 이런 약속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SI 업계들의 이제 향후 숙명이라고 하면 자체 솔루션, 자체 소프트웨어 제품을 얼마나 판매할 수 있느냐가 이제 매출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네. 외부에서 제품을 사와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컨설팅을 해서 넣어준다면 네. 당연히 서비스 이상의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IPO 당시에도 이제 상장 기업으로서 성장성을 제시를 해야 네.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서비스 이상의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솔루션은 이제 클라우드형 소프트웨어로 이제 영어로 SaaS라고 부르는 솔루션을 뜻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제시한 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시스템 테스트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네. 퍼펙트인가 네. 그 다음에 마케팅 솔루션인 옵타펙스 네. 이 두 가지가 해외에서 이제 실증 단계에 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퍼펙트 원이 시스템 테스트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게 사실 B2B 솔루션이라서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IT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바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 자동차도 이제 신차를 샀을 때 이제 엔진을 예열하듯이 네. 이제 한번 디버깅을 해보는 거죠. 네. 전체를 한번 돌려보면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네. 심지어 이제 자동화로 테스트하는 솔루션이 이제 퍼펙트 트윈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다른 하나 옵타펙스도 설명을 마저 하자면 이제 이 옵타펙스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 아마존닷컴이 가장 큰 이커머스잖아요. 네. 우리로 치면 쿠팡 같은 입지이기 때문에 네. 그 아마존닷컴에 있는 그 속해 있는 이제 개인 셀러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이 옵타펙스를 팔았는 그 실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옵타펙스의 역할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셀링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파는 물건에 그렇죠. 대해서. 네, 이 물건을 어떤 위치에 리스트를 해야 되고 웹사이트 상에서 그 다음에 어떤 고객에게 노출을 해야 되고 실제로 어떤 고객들이 많이 샀고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툴이 이제 네. 옵타펙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실증 초기 단계라서 이 북미 아마존닷컴 판매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이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소프트웨어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다각화나 이런 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LG CNS 상장할 때 자금 조달한 부분도 우리가 어떤 다각화 영역에 좀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로봇 쪽에 조금 진출을 하겠다. 로봇. 왜냐하면 네. LG CNS가 이제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네. 하나가 SI, 네. 이제 하나가 클라우드 AI, 네. 마지막이 이제 스마트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 안에 들어가는 그 로봇을 도입을 하게 해주겠다. 네. 그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IPO 당시와 네. 이번 실적에서도 제시한 서비스거든요. 네. 그게 아까 말한 이제 로봇 트랜스포메이션, 줄여서 RX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IPO 자금을 사용을 해서 네. 좀 확장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번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LG CNS가 대기업들 뭐 삼성이든 SK든 뭐 포스코든 뭐 네네. 아까 현대옥토브 에버 얘기하셨지만 그 현대차 그룹이든 간에 이게 지금 이런 SI 회사들의 어떤 매출 볼륨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룹사의 어떤 크기에 좀 많이 확실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도 LG CNS가 이제 대기업 SI 계열사 중에서는 네. 그 해외 매출 비중이 꽤 큰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기준으로 네. 20% 이상이 계열사 외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해외 매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LG CNS가 이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2020년부터 쭉 연간으로 쭉 보면은 어쨌든 3조 3천억 하다가 4조 9천억, 5조 6천억, 작년에 5조 9천억 네네. 뭐 하고 올해 지금 컨센서스가 6조가 넘어가는 걸로 이제 맞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막 그런 것들의 기대감들이 다 반영된 거라고 봐야 그렇죠. 어쨌든 회사 측이 가장 수익을 잘 내고 있는 부분이 네, 인공지능 전환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AX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랑 같이 그 AI 센터도 만들고 연구센터도 만들고 그 연구센터는 이제 올해 목표로 하는 게 국내에서 AI 서비스 100개를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도 손을 잡고 있고 네, 이 거대한 구글까지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랑도 최근에 손을 잡았거든요. 네, 결국에 이 빅테크들과 손잡은 의의는 네. 그 뜻은 그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거였고 네. 그게 지금 동남아 시장에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LG CNS는 확실히 이제 SI 업계 중에서는 AX 사업에 대한 진전과 그 다음에 해외 매출 비중이 그 계열사 외 매출 비중이 그래도 준수한 편에 속한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